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원불교 종합소식 매거진 원, 저는 김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여름방학은 즐거움일 수 있지만 학부모에게 여름방학은 또 다른 고민일 것 같습니다.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거나 진로나 적성을 찾기 위한 갖가지 방학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계실 텐데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며 일생을 통해 근본적인 인격을 기르는 도학의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공부도 중요하지만 평생 공부의 기초를 닦는 원불교 여름훈련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나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함께하는 7월의 둘째 주 매거진 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남산의 옛 통감관저 자리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이 건립됩니다. 은덕문화원은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로 이름 붙여진 추모공원 건립에 1,045만 원의 성금을 원불교의 이름으로 전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추모공원은 이완용과 데라우치 통감이 한일 강제합병조약을 체결하고 일본 식민시대를 시작했던 남산 통감 관저 자리에 조성되며 올해 8월 15일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억의 터 추모공원 조성은 위안부 문제가 세계적인 인권 이슈로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에 기념공원조차 없다는 비판에 대한 반성과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외쳐온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추모공원 조성추진위원회가 결성됐고 범국민적인 모금운동이 전개돼 19,000여 명이 참여함으로써 3억 4,712만 원의 성금이 조성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덕문화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원불교 교단 내에서 모금운동을 전개해 기억의 터 추진위원회에 1,045만 원의 성금을 원불교 이름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모금운동과 추모공원 건립에 참여해온 이선종 교무는 기억의 터가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바른 역사의식을 전하는 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중요한 역사적 공간을 조성해 많은 원불교 교도님들이 참여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는 과거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우리는 나라가 힘이 없어 끌려가 희생당했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기억의 터 추모공원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기억의 터는 크게 세상의 배꼽과 대지의 눈으로 구성되며 세상의 배꼽은 무성으로 세상을 보듬는다는 의미로 둥근 돌에 윤성남 화가의 그림과 시가 전시되고 또한 진실을 바라보는 눈을 형상화한 대지의 눈에는 238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성함과 시대별 증언, 피해자 김순덕 할머니의 그림이 새겨집니다.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을 육성하는 프라임 사업 출범식이 원광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원광대학교는 농업생명 분야를 비롯한 3개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프라임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산업과 미래유망산업 분야로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학생들의 전공 능력과 진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원광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21개 대학의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프라임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출범식은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소개하고 프라임 사업의 공식 출범을 선포했으며 선정된 21개 대학에 사업단 현판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준식 부총리는 축사에서 급변하는 사회 수요에 맞는 미래 인력을 양성하고 고등교육을 혁신해 대학이 발전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프라임 사업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와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프라임 사업의 대형 유형으로 원광대 등 9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소형 유형에는 건양대 등 12개 대학이 지난 5월 선정된 바 있습니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미래 사회 수요를 반영해 정원을 조정하게 되며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인문사회, 예체능 분야 등 대학 여건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사회 수요에 맞는 인재를 배출해 인력 수급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청년 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효행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익산시가 후원하는 첫 번째 효행 스테이 캠프가 열렸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이 주최한 제1차 효행 스테이 캠프가 효 인성길러 은혜 세상을이라는 주제로 원광효도마을과 익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렸습니다. 원광 효 인성 실천연구원과 사단법인 새마음 새삼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40개 가정의 부모와 자녀 98명이 참여했습니다. 첫날 효행 레이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녀들은 원광 효도마을을 찾아가 어르신들과 함께 숨은 보물찾기를 함께하고 부모 은혜에 보은하는 쿠폰을 만들어 증정하기도 했으며 재롱잔치와 스피드 퀴즈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학부모들은 공개 특강을 통해 자녀 교육법을 학습했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최이공 원무는 자녀 교육법 가운데 공감과 진심, 소통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최이공 원무는 공부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공부를 잘하려면 나태하고 불안한 태도를 극복해야 하며 식지 않은 열정에 불을 붙이면 자기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된다고 설명해 학부모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아동정신과 신희진 교수는 뇌과학으로 본 자녀 교육의 적정한 시기를 분석해 학부모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신희진 교수는 부모의 역할을 피력하며 아이가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하며 교육받을 수 있게 자녀와 부모가 함께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효행 스테이 캠프는 자녀들이 익산 유스호스텔로 이동해 부모들과 함께 새마음 새삼회에서 주관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부모가 겪어온 인생사를 자녀가 인터뷰하기도 하고 서로 상황극에 빠져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녀와 부모들은 효를 실천하는 공익사업에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서로 공감했으며 효행이란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향한 실천 요목임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효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넓게하면 부모님에게 보훈하는 것이 효의 근본이지만 이 국가 사회에다 보훈을 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일제시대를 거치고 유교를 거치고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는 그 주인공들이 우리 노인들인데 그분들이 쇠약해지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도 이 효의 정신이라고 해서 이 효의 정신이 이 땅에 살아나는 날 이 땅에 참 새로운 윤리 도덕이 살아나서 이 나라가 평화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효행 스테이에 참여한 학부모는 완벽한 부모는 없으므로 아이들과 진심으로 공감 소통하면서 효의 뿌리를 찾아가겠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고 부모의 소감을 들은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돼 기쁘고 나의 작은 씨앗을 더 큰 씨앗으로 키워 부모님께 보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2차 효행 스테이 캠프는 올해 11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삶 옥당 박물관이 2년 연속으로 박물관 논일기 사업에 선정된 이후 전라남도 영광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논일기 사업은 한국박물관협회가 주최하고
국민은행,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90여 개 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옥당 박물관은 선사시대 토기 만들기 프로그램이 선정돼 전라남도 영광 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220명에게 6월 한 달간 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영광초등학교 1학년 학생 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험학습 교육에서는 박물관 유덕종 교무의 안내에 따라 구석기 시대부터 초기 철기 시대까지 고대인들의 삶을 엿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신익장 도예가가 미리 제작해온 토기에 선사시대의 대표 양식인 빗살 무늬를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신익창 도예가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박물관 체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기쁨에 2년째 프로그램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년 연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덕종 교무는 박물관 논일기는 단순한 체험학습이 아니라 예술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기르고 경쟁에서 벗어나 각자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이 가장 큰 교육 효과라고 강조하고 청소년들을 통해 지역사회의 유익함을 전하는 것이 간접교화라고 설명하며 박물관은 좋은 학습장인 동시에 교화의 장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한국스카우트 원불교연맹이 제25기 지도자 훈련 중급과정을 열었습니다. 대원들은 훈련을 통해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배우고 서로 협력하며 미래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중앙총부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훈련은 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의 2박 3일로 진행되던 훈련을 1박 2일로 수정하고 보완해 실시됐습니다. 스카우트에 대한 이해, 반제도, 진급제도를 비롯한 20시간의 인터넷 강의를 미리 수강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대원들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원광대학교 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원로버 대원과 익산 호화지역대 대원, 서명교당 원광유치원 교사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교도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원들은 하이킹, 야영법, 매듭법, 응급처치 등의 훈련 과정을 거치며 스카우트 지도자로서의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강사들이 대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초대 만찬 시간에는 양재욱 교화훈련부장이 초대돼 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양재욱 교화훈련부장은 이 자리에서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주도적이며 창의적인 삶을 배우고 동료들과 협력하는 법을 익히며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군산대학교 유재민 대원은 앞으로 좋은 교육 지도자가 돼 많은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고 서명교당 원광유치원 이현진 교사는 유치원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스카우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아이들에게 여기서 배운 책임감과 화합정신을 전해주고 싶다고 감상을 말했습니다. 한국스카우트 원불교연맹장 이군도 교무는 교당의 교화 차원에서 어린이집부터 유년회, 학생회, 대학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화 매개체가 스카우트임을 확신한다고 말하며 이번 지도자 과정을 통해 미래 청소년 교화에 물꼬를 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